아들, 내 마음도 이럴진데 내 속은 어떨까? 할머니는 깊은 밤, 불 꺼진 거실 한복판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 아들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는 숨죽인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서 엄마, 민서가 오늘도 너를 닮았어. 그 애가 웃을 때마다 자꾸 내 얼굴이 겹쳐 보여서. 그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고 끝이 자꾸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그 문 앞에 서서 등을 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가 매일 보는 아들의 얼굴은 무덤덤했습니다. 아이를 챙기고 출근하고 무언가를 애써 잊은 듯 하루를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말이 그 조용한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하나 붙잡고 끝내 꺼내지 못한 말들을 속삭이듯 쏟아내는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다니고 혼자 밥을 먹을 줄도 알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그 아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아내가 민서의 첫돌을 앞두고 밤새 바느질에 만든 민서 두 팔에 꼭 안길 정도의 작은 천 인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인형에는 바느질로 꿰맨 눈, 코, 입이 있었고 등에는 작은 별 하나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민서는 매일 밤 그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잠들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엄마 냄새야. 엄마가 나한테 주고 간 거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에게도 엄마가 주고 간 것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을 꼭 안은 딸아이를 조용히 안아주곤 했습니다. 어깨를 다독이며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붉게 젖어 있었지요. 며칠 전 마트 앞에서 마주친 친구들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아들 아직도 혼자야? 이제는 좀 다시 시작하라고 해. 아이도 벌써 초등학생이잖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외롭지 않겠어? 할머니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애가 밤마다 며느리 사진을 끌어안고 우는데 그걸 다 보면서도 나는 한마디도 못 꺼내는데 그날 밤도 아들은 민서를 재우고 방에 들어가 작은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오래전 어느 봄날 햇살이 고운 날씨 아래 활짝 웃고 있었지요. 오늘도 민서가 너 닮았어.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도 어쩜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 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보다 더 짙은 무게가 그녀의 마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등을 돌려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민서는 늘 그렇듯 아빠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날은 유치원에서 인형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고 민서는 오래된 천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 얘기도 할래요. 이 인형은 엄마가 나한테 주고 간 거니까요.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민서의 두 눈이 단단히 빛나고 있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실에 두고 왔는지 놀이터에서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훌쩍였고 잠드는 순간까지도 엄마가 안 올까봐 무서워하고 중얼댔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민서의 곁을 지켰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말없이 현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의 손끝은 끝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서랍 깊은 곳에서 아내의 사진이 들어있는 오래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사진 속 아내는 눈웃음 짓고 있었고 그 옆에서 2살 무렵의 민서가 인형을 들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는 중얼이며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그날 밤 조용히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이보다 먼저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패딩을 껴입고 머플러를 두른 채 조용히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어제 인형 소개 시간에도 울먹였어요. 잠깐 교실에 놔뒀다가 놀이터에서 놀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 사이 사라졌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간대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무실 한쪽에 있는 CCTV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조금 지난 시간, 복도 끝에서 낯선 여성이 인형을 줍는 모습이 토착됐습니다. 모자와 코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인형을 천천히 안고 조심스럽게 품에 넣은 뒤 정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아니었어요. 정문으로 나가신 걸로 봐서는 근처 지나가던 분 같아요.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 근처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혹시 인형 같은 거 들어온 적 없을까요? 별 모양이 수놓아져 있는 작은 천 인형인데 점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그런 건 못 봤네요. 근데 저희 가게 앞에 CCTV가 하나 있어서 혹시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얼른 시간을 전했습니다. 문구점 직원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뒤 익숙한 복장의 여자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두터운 코트에 모자, 그리고 목도리로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자는 인형을 조심스레 가슴에 안고 문구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더니 천천히 잡아 틀어 올렸습니다. 손목을 꺾으며 머리카락을 뒤틀어 올리는 그 동작, 고개를 살짝 젖히며 정수리 위에 얹는 그 방식까지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는 늘 무언가에 집중할 때면 머리를 저렇게 틀어 올렸었지. 그 여자의 고개가 살짝 들리며 순간 카메라 쪽으로 시선이 스쳤습니다. 모자와 목도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빛조차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르게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말라갔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설마 정말 너니? 여자는 인형을 무릎에 올려둔 채 두 손으로 인형의 귀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쉰 듯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할머니는 손에 땀이 맺힌 것을 느끼고서야 자신이 숨을 참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앙다문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서진이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말없이 식탁 한쪽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민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형은 찾았어요?
할머니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못 찾았어. 하지만 누가 가져간 건 분명하단다. 곧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민서의 아버지는 집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놓인 찬 국을 데우지도 않은 채 조용히 떠먹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CCTV에서 인형 가져간 사람. 혹시 누군지 나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에 목도리까지 해서 잘 안 보였어. 근데 참 이상하게도 머리를 올리는 손짓이 서진이랑 너무 닮았더라. 그 말에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머리를 올리는 손짓이요? 응, 집중할 때면 꼭 머리를 틀어 올리던 버릇 있잖니. 그게 너무 똑같더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국을 다 먹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감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유치원 CCTV 영상을 직접 보기 위해 출근 전에 시간을 내어 들렀습니다. 이미 본 영상이었지만 그는 다시 천천히 재생을 돌리며 여자의 걸음걸이, 인형을 안는 자세, 그리고 머리를 틀어 올리는 동작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가 그 동작을 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피곤하거나 생각에 잠기면 꼭 저렇게 머리를 묶었었지.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상 속 여자가 나가는 방향을 기억해냈습니다. 정문을 나가서 오른쪽 골목으로. 그는 그대로 인근 상가와 복지시설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을 들고 나간 여성의 행적을 따라가듯 일일이 상점 유리문을 들여다보고 혹시 CCTV를 본 건물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잘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시간이 흘렀고 지친 발걸음으로 그는 다시 문구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CCTV를 확인했다던 그 가게. 문득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단서가 없잖아. 그때 그 영상에서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르신 한 분이 CCTV 보러 오셨었는데 혹시 그 영상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그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 기억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인형 들고 있던 여자를 찾으신다고 했던 남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저희 아이 인형을 찾으신 거였어요. 혹시 그 영상 아직 남아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으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영상 보고 나서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희미하긴 했지만 어쩐지 낯익어서. 남자는 몸을 굽히며 물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원은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못하겠는데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 들렀거든요. 동네 바자회가 있어서 구경 갔는데 그 CCTV 속 여자를 거기서 본 것 같았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지관요? 직원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골목 끝에서 오른쪽 골목 하나 더 들어가면 나와요. 크게 안 보여서 잘 못 찾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는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복지관 앞 골목에 접어들자 작은 건물 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바자회.
소박한 간이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복지관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럴 리 없다는 부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외벽 아래 벤치에 한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와 두꺼운 목도리, 긴 코트로 온몸을 감싼 그 여자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 여자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민서 인형. 멀리서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 꿰매고 덧댔던 민서가 젖은 손으로 꼭 쥐던 그 인형. 그 인형을 꼭 안고 있는 그녀는 너무도 낯익은 그리운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채 인형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그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바람결에 흘러내린 목소리가 너무도 그리운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벤치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를 아세요? 그는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진아. 나야. 정우야.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조용히 흔들리듯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이 안고 있던 인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민서. 그는 울컥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흰빛 천장 아래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상처의 깊이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억상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계기로 급격히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우는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떨리던 손을 꼭 쥐고 서진이 언제 눈을 뜰지 몰라 매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옆으로 돌아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그는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나 꿈을 꾼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스며든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계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 항상 누가 날 부르는데 그 얼굴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어. 정우는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이젠 괜찮아. 이제 나 여기 있어. 우리 민서도 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서? 민서가 우리 아이였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안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품을. 병실 문 너머 할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소리와 울음,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숨죽인 대화들을 들으며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진아, 넌 끝내 돌아왔구나. 우리 아이 정우.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 조용히 뒷걸음질쳐 병실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대신 병원 로비 한 구석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하늘이 정말 고맙다. 며칠이 지나고 서진은 민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야 되찾은 자리였고 서툰 손길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던 그날은 지금도 희미한 안개 속 같았습니다. 6년 전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모처럼 시간을 낸 외출이었지요. 그날따라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귀가하던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단 신호를 어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그녀는 큰 외상은 없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에서 이름도 주소도 말하지 못한 채 응급 치료만 받은 뒤 복지 시스템의 보호 아래 요양보호소를 전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신분증도 없고 소지품도 없는 사람. 그녀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겁니다. 복지센터, 공공요양원, 보호소를 떠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서희라 부르며 복지관 한쪽에서 소소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에 늘 시달렸습니다. 어떤 밤엔 아이의 울음소리에 깨어나고 어떤 날엔 누군가의 품이 간절해 눈물이 쏟아졌고 어떤 계절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그 낯익은 이름민서라는 이름이 불쑥 가슴을 찔러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복지관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날 우연히 손에 들어온 작은 인형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복지관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을 맴돌았고 그 모습이 문구점 CCTV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녀를 다시 찾은 건 결국 그 끊어졌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남긴 흔적 덕분이었습니다. 민서는 현관 앞에서 엄마를 보자 조금은 경계한 듯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서진이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야. 아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맞지? 진짜지? 그리고는 주저없이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정우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고 할머니는 주방으로 돌아서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조용히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기운도 있었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소박한 반찬과 갓 지은 밥, 정우가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민서가 만든 계란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앉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우는 서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기다렸어. 말도 안 되게. 계속 기다렸어. 민서는 자신의 인형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얘 이름은 쪼꼬미야. 엄마 생각나서 꼭 안고 잤어. 서진은 아이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서. 엄마 다시 안아줘서 고마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서진이 떠나기 전 막돌이 지난 민서를 품에 안고 웃고 있던 사진, 정우의 젊은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는 희미해진 자신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한 번은 기회를 주는구나.
지금 그들은 잃었던 시간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쳐 멀어졌던 기억, 그 기억이 다시 품을 내주었고 그 안에 사랑이, 가족이, 삶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혹시 기억을 잃은 가족이 어느 날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때 당신은 그 사람을 예전처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